네, 반갑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전부 다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수급 동향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18, 코스닥이 플러스 0.82 해서 잘 올라왔고요. 오늘은 이제 약간 코스닥이 좀 집중한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코스닥 쪽에만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위주의 그런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정한 테마가 있는 것들 또는 이제 강세 흐름을 단기적으로 좀 타고 올라간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별로겠죠. 그래서 뭐 장 막판에 조금 올라와서 플러스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대형주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눈치 싸움에서 비롯된 모습인 것 같고요. 누가 이길런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놓여보면 증시가 조금은 더 올라가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0.18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때는 일단 넘어간 모습이고요. 갭상승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죠.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받아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금융투자가 꾸준하게 매수를 좀 확장해줬고요. 마지막에는 외국인들도 매도 물량을 조금 줄여주면서 흐름들을 좀 좋게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0.8% 지금 1040 정도가 일단은 지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서면서 이제는 뭐 데드크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저항선 때 넘어서면서 5일선의 방향을 꺾고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에 대한 어떤 기초, 바닥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일시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중국 상해지수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 보시면은 하락 이후의 반등인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너무 많이 내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아래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지지권대에서 지금 들어오는 반등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릴 때 이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저점과 그 다음에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에서 절반 정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3,450, 뭐 내일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그런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상황이 좋아져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주가가 너무 내렸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여부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좀 내려왔어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환율이 다시 1140원대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위쪽에 저항대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1160원대, 1150원대 여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런 상황들이 연속성으로 좀 만들어지고 환율이 더 떨어지면서 114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외국인들 매수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일까지 조금 연결이 돼서 내일은 주말장이지만 그렇게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잘 풀어 헤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들도 반짝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요. 월말 그 다음에 월 초로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기대감들, 또 아직까지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조금만 들어오게 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2290억입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3000억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포인트,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2,000억까지 줄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있었다가 매수로 확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아마도 외국인들이 다 해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외국인들이 주도해 나가면서 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코스닥 쪽으로만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올라갔어요.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뭐 매수는 해야 되겠지만 대형주는 지금 약간 껄끄럽다 이거가 되겠죠. 그리고 차익 실현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냥 그대로 팔고 대신에 종목을 조금 바꿔보자.
네, 이 종목군들을 지금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소형주의 어떤 매력도는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대형주는 여전히 좀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상태에서 끌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실어줘도 탕탕 반응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을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거래소 쪽 다시 넘어가면요.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수세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많이 사고 있진 않아요. 많이 사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함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야지만이 차익 실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금융투자가 열심히 매수했었던 구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수익 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수는 3280에서 3290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금융투자가 이쯤에서 좀 차익 실현해도 되겠다. 아니면 아예 지난 고점 넘어서 가지고요. 330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해도 되겠다 생각될 텐데 지금은 그냥 유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손절매도 하기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매도 하지 말고 물을 타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게끔 만들어라. 외국인들은 어차피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거래소 먼저 살펴보게 되시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특별히 올라왔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마이너스 0. 몇에서 플러스 0. 몇으로 넘어간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마이너스가 깊어졌다가 그냥 보합으로 끝났다거나 그런 정도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정도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넘어가더라도 특별히 달라진 거 없습니다. NC소프트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동안 이제 내려갔었던 모습에서 이제 살짝 돌아서는 모습으로 넘어가네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런 상태에서 위쪽까지 다 올려놓고 나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NC소프트도 지금은 안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만 일단 다시 상승세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HMM도 볼까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41,000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조만간 반등 나올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시기라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 올라가든 아니면 3분의 1만 올라가든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이니까 LG생활건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은 약간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요, 아침보다는 조금 나빠요. 그죠? 아침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이 기댈 것이 아닌 부분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넘어가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좀 튀어 올라간 거, 이거 말고는 특이사항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1%대 상승을 그렇게 쳐주지 않잖아요. 카카오 게임즈가 낙폭을 조금 줄였다는 거,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지금 보시면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이거 17%까지 올라갔던가? 20%까지 올라갔었네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그 다음에 중대형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흐름이 좋게 만들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매수가 들어왔고, 단기간에 움직이는 어떤 포지션보다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추세를 끌고 가는 그런 종목군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한 2%, 3% 이런 정도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인 HI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2%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한세예스24 같은 경우도 거래량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양새들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세, 그 다음에 지지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 쪽은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샀어요. 당연히 금융투자가 샀을 겁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얘들이 매수해주면서 시장을 일단 버티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들이 지금 ETF 팔아먹으면서 인버스 쪽 갖다 버리고 있거든요. 단기적 상승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생각하더라도요. 환율이 더 떨어지거나 중국 증시가 더 올라오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베팅하는 거 맞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어떻게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포인트
포인트를 당분간은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물량을 조금이라도 들어와 준다라면 매도가 나가는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치웠는데요. 바로 이런 효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연기금이나 또는 뭐 금융투자나 이렇게 기관 입장에서 받아준다라는 것 자체가 지수의 어떤 그 추가 하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박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HM을 좀 대놓고 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실적만 보고서 달라들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고, 매도는 역시 신고가, 이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좋아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수 같은 부분들은 오늘 삼천당 제약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역시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또 올라가면서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 괜찮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 SDI, 카카오도 뭐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은 좀 지켜볼 수 있는 관점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종목들은 뭐 크게 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동폭도 크지 않았고,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동성을 전부 다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내려가는 쪽으로 변동성이 커졌다면 약간의 부담감을 좀 가지시는 거,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눈치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또 그런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얼마만큼 보호를 하느냐, 또 금융투자가 매수하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9시입니다. 21시에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에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